제가 11년 만에 하나의 병을 얻게 됩니다. 바로 망막박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48일간 누워서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에게 48일간은 엄청난 고문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나서 꿈을 정하고 많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꿈대로 계획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셨나요? 그렇게 살기 힘들었죠. 예. 제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닥친 것을 해결하기에도 힘이 들어서 꿈을 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꿈을 꿀 수 없었던 시간을 정리를 해서 제가 2012년도에 두 퍼스트 드림 넥스트란 책에 담아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가 바로 첫 번째 이 두 퍼스트를 경험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바로 말 더듬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질문도 할 수도 없고 대답도 할 수 없는 아주 왜소하고 소외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을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하루는 부릅니다. 재천아, 네가 우리 반 대표로 교내 웅변도에 나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역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저는 2달 동안 선생님과 같이 웅변 연습을 하게 됩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상장이 있습니다. 교내 웅변대에 3등을 하게 됩니다. 말을 잘 못하는 말더듬이가. 그런데 제가 3등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말더듬이를 고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두 퍼스트였고 우리 선생님은 바로 꿈을 가지신 겁니다. 저 아이의 말더듬이를 이것으로 고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학교 교직에 계셨긴 하지만 많은 자녀를 공부시키기에는 부족한 벌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니면서 계속 아르바이트라는 거, 요즘으로 치면 과외라는 걸 했어야 했는데, 불행히도 그 시대가 대학 3학년 때 과외 금지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학업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것을 해봐야지 하지 않았던 학생회장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비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 두 번째 두 퍼스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삼성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11년 만에 저는 하나의 병을 얻게 됩니다. 바로 망막박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막박리라는 병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망막이 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실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실명의 위기에서 꼼짝 않고 실려서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병원, 큰 병원을 2군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는 48일간 누워서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에게 48일간은 엄청난 고문입니다. 감옥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에게는 48일간의 엄청난 고통이 있는 하나의 병이지만 이것이 내게 온 12년 만의 휴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휴식.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뭐냐면 이 긴 휴식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저는 메모를 많이 해두기 때문에 제가 모든 들고 있는 수첩을 들고 와서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구에게 제 메모지를, 수첩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읽으면 그것을 책으로 옮겼습니다. 대신 적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쓴 첫 책입니다. 바로 신세대 직장인 50훈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 2014년도에도 한국의 청소년들이 읽어야 될 책 30선에 들어간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많은 인쇄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지도 않았던 인쇄가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회사에서 얻은 걸 가지고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의 것이라고 해서 제가 그 책의 인쇄의 전부를
회사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제가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교육 컨설팅 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중견기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정말 훌륭한 인재가 찾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도 4월 달에 이렇게 바보를 찾습니다 라는 샌드위치맨이 돼가지고 전국 대학을 정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무려 2달간 20개 대학을 돌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과연 설 수 있을까요? 그때 저희 회사 직원 종업원이 70명입니다. 70명 기업의 대표이사가 저것을 두르고 다닌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학교에서 수혜에게 쫓겨나갑니다. 실제. 그런데 이게 큰 사건이 됩니다.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대통령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한 기업의 대표가 대통령상을 받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홍보를. 그런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전혀 홍보도 하지 않은 채 제 욕심으로 사람을 뽑겠다고 한 것인데 그것이 회사를 아주 널리 좋게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해 저희 회사는 상상치 못하는 93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 입사 경쟁률을 가지게 된 회사가 됐습니다. 2020년 올해 우리는 정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여주는 코비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코비드를 만나서 저도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교육 컨설팅 기업입니다. 그러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업종입니다. 저도 고민이 되고 덩어리에서 식은땀이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사회 멘토,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 제가 모셨던 임원께서 약 10년 전에 하루는 저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가 무엇을 팔아서 짓고 있는 빌딩인가? 삼성전자가 오늘날 무엇을 팔아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가? 여러분 답을 아실 겁니다. 바로 롯데월드는 껌을 팔아서 저 빌딩을 짓는 기업이 됐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팔아서 짓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질문이 뭐냐 하면 껌과 반도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바로 1달러짜리입니다. 물론 1달러가 안 되고 1달러 넘긴 하겠지만 1달러라는 것을 보는 거죠. 1,000원 정도 되는 제품을 팔아야만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는 1,000원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이 세계에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걸 제가 10년 뒤에 떠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본 우리 무료의 아이콘이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회사가 빨리 유튜브에 진입을 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라고 주문을 하고 저 또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사무실을 두고 있는 세운상가를 가지고, 세운상가가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도시재생의 표본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세운상가의 건축적 의미와 세운상가의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모아서 이것을 널리 유튜브로 알리겠다고 시작한 것이 바로 지난 3월 18일입니다. 3월 18일 하고 난 다음에 제 유튜브가 그렇게 많은 구독자가 있는 것도 30명 정도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집사람이 한 가수에게 빠졌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집사람만을 위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꿈을 꿨던 세운상가를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집사람을 위해서 하나 찍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8분 47초짜리에 워낙에 집사람이 김호중이라는 가수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김호중에게 아내를 뺏겼어요 라고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때 무려 12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초보 유튜브의 시청. 그리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제 종로 성글 TV는 무려 4만 명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집사람을 위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계속 좀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는데 지금까지 30년, 40년, 60이 다 되어올 때까지 한 사람은 직장인으로만, 한 사람은 가정주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가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을 3가지를 정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하는 방송은 집사람이 이해를 할 단어를 써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집사람이 귀를 기울인 내용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하고 난 다음에 집사람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집사람을 위해서만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위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이름이 종로 선거리, 원래 종로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하고 있는 길은 건데 많은 저의 영상을 보는 구독자들이 아니다, 당신은 종로에 선한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글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루에 1000번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1000번의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 들어도 하루에 200개 이상은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들을 때는 1000번까지 1500번까지 고맙다는 인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의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 얼마나 사람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저의 지금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믿음, 배움, 품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 영상이 세계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MBA 과정에 제 영상을 인용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꿈꾸지 않았던 행운이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이제 종로 선거를 아는 사람에게 세운상가에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세운상가의 종로 선걸 TV 구독자에게는 무상으로 커피를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다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번에 당신이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그 음반이 나왔는데 그 음반을 대신 기부하겠습니다 해서 무려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위한 앞으로 그런 좋은 공간을 만드는 데 써주세요, 건축을 해주세요 하면서 돈이 기부가 되어 와서 큰 거금들이 300, 500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운을 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제는 뭐냐 하면 당신이 워낙에 좋아하는 좋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와서 그래서 지금 학교를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꾸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불확실한 어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저는 1999년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철학관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철학관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조그만 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돈을 버는 컵이 이것인데 사업을 할래 그랬습니다. 사업할래 그랬습니다. 컵이 요거만한데요. 이분이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다 물을 따릅니다. 그러고는 물을 다시 붓고 왔습니다. 또 따랐습니다. 붓고 또 따랐습니다.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그랬습니다. 아,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컵을 차면은 어딘가 비우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다시 또 찬다는 얘기구나.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물이 하찮은 작은 물이지만 죽어가는 꽃에게는 생명수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지금 철학이 됐습니다. 저는 컵을 비우는 걸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듣고 첫 번째 회사를 만들면서 중소기업인 직원, 저희 직원들에게 첫 번째 컵을 비운 것이 바로 대학원을 진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서 석박사 육성 지도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석박사 인력을 배출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제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대통령상에 제가 두 번째 컵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들에 대한 멘토링이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저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바로 매월 하는 청년 조찬의 날입니다. 지금 그들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거꾸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좋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냐 하면 저희 구독자들이 저 영상을 끝까지 보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내서 이 영상은 끝까지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광고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광고 수입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 컵을 비울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운상가의 장인들 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분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기금을 제가 이 번 돈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저는 일부 지불을 했습니다. 이 돈이 비록 작고 미미할지 모르나 제가 지금 또 하나의 시작되는 두 퍼스트로서는 꽤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위한 유튜브가 세운상가로 그 힘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꿈꾸지 않았던 것이 누구를 위하다 보니 하나의 꿈으로 다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8분 47초가 이 꿈의 무대 세상을 바꾸는 15분에 저를 또 서게 만들었습니다. 제 나이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꿈을 꾸기에는 다소 많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제게는 하루에 150번 이상의 8분 47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8분 47초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두 퍼스트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